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실기시험을? 네. 1회 실기 합격이 가능할까요? 합격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갖고 계셔야 되고, 커뮤니티에 보니까 20년치를 5회독 정도는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과연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에듀윌 김PD입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이 2024년 1회 정기기사 필기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무래도 실기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실기시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교수님을 부랴부랴 모시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등장하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에듀윌에서 전기기사 필기실기 강의하는 최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기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보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실기시험을? 네. 1회 실기 합격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합격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연별력 있게 공부법을 갖고 계셔야 되고, 여태까지의 인생에서 고3 때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정도로 노력을 한다 그러면 당회차 합격도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본회차 실기까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수준이면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는. 예, 거의 이제 6시간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직장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업무 시간 제외하고 주무시는 시간 제외하고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쏟아 주셨을 때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법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20년치를 5회독 정도는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다회독 공부법 교수님께서는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요즘 커뮤니티를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허수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제시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그냥 던져버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과연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3회차부터 내년 1회차까지의 공부가 20개년에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는 당해 필기 합격의 1회차 합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년 정도 또는 10개년 정도를 보다 완벽하게 다회독을 함으로써 통암기의 정확도를 높이는 쪽을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당해 필기 응시생이 당해 실기 합격하기 위해서 관연도로 승부를 건다 그러면 20개년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관연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2차 실기시험의 수변전이나 시퀀스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개년보다는 약간을 줄여서 남은 주차에 알맞게 완전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죠. 좀 실기시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20개년 돌려도 충분히 다해독하고 본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투시생이나 이번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은 차라리 짧게 잡고 그걸 통암기하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20년치 2회독 vs 10년치 4회독 이렇게 있다면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보다 빌드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10년치 4회독이 처음 응시생분들 또는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바고, 뭐 점수를 거론하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55점까지는 계속 정립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55점을 이미 넘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기준이 생기셨을 테니 20개년 2회독을 해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정기기사 필기랑 실기를 보니까 겹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시퀀스나 수변전 설비 이런 완전 새로운 문제도 한 50% 있다고 들어가지고, 새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일지. 가능하신 분들은 학원 현장이나 이제 동영상 강의로 기초 강의부터 본 강의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시초를 어떻게 잡을 거냐, 대강의 줄거리를 알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밖에 없거든요. 전문 강사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에듀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10년 이상, 20년 정도 강의해 주시는 실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동영상 강의 또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암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암기할 거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를 좀 높이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독학을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해주는 강의를 듣고 이해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하면서 독학을 하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라. 네, 왜냐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그게 되면은 정말 훌륭한 의견을 제공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훌륭한 의견을 제공하시는 그 글들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훑어서 요것만이 정답이다를 알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면 커뮤니티 안에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신데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애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선별 작업을 이미 전문 강사께서 해주신 상태시니까 시간적인 소요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교수님께서 그걸 또 가장 잘해주시게. 예, 제가 그 중에 한 명이라서 예, 전문 강사 중에 한 명이라서. 네. 그러면 실기에서 이 파트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맞추리라 예상하고 낸 문제, 어느 정도 알면 맞추리라 낸 문제, 누구도 못 맞추겠지, 너가 한번 맞춰. 이런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다 그러면 누구나 틀려야 될 것 같은 문제는 내가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전체 인생 라이프에서 전기 전공을 하면서 놓지 않는 분들은 누구도 못 맞출 거야 라고 냈던 문제도 맞추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하고요.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조금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거기에서 이제 승부를 거르셔야 되는데 수변전 설비하고 이제 시퀀스 등등이 도면이 제시가 되면서 어떠한 규칙, 어떠한 절차, 어떠한 단계만 잡게 되면 답을 연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처음 보는 신생 문제라 할지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득점 배점은 뭐 그래봤자 1, 20점 밖에 안 되겠지만 내가 50점 수준에서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려면 반드시 걔네들을 디딤돌로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면으로 출제되는 문제, 수변전이나 시퀀스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셔야 이른바 신생 문제까지 어느 정도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법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다면 예, 예. 이번에는 실기시험 당일에 좀 알면 좋을 꿀팁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회차 분들보다는 초시생이 이제 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필기시험인 경우에는 CBT 시험장 네, 네. 조금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는 매체에 좀 친숙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실기시험은 모두 다 한날에 좀 더 대규모의 시험장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지필식이라 해서 종이 위에다가 이제 주관식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BT 시험장보다는 일찍 예, 도착하셔서 숨고르기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해보니까 실기 시험장에서 한두 시간 전에 보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집중력이 높은 상태에서 득점으로 연결될 네.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CBT 시험장보다 실기 시험장은 조금 더 일찍 가서 숨고르기를 해달라 말씀드리고 지필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 도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평상시에 쓰던 필기도구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한 단계 굵은 거를 볼펜을 여러 자루 준비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서 투명자가 있으시면 네. 투명자 같은 경우에는 헝그리기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스펙 등등의 과목에서 이렇게 자를 대고 확인한 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대중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투명자를 놓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 형태로 된 수정 테이프 있으시면 품질이 좋은 것으로 뜯어져 나가게 되면 0점 처리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한번 준비물로 가져주시면 되겠고 계산기는 물론 필수라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눈으로만 문제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놀랍게도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계산기로 눌러봤을 때 계산 입력이 허용 안 되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가 있다 그러면 같은 회사 제품인데 9시리즈 제품은 입력이 되는데 3시리즈 제품은 똑같은 수식인데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계산기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필기시험 때는 그냥 대충 다 들어가니까. 근데 실기시험일 때는 문제 하나하나 별로 숫자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일수록 무조건 꼭 눌러보셔야 됩니다. 실기시험장에서 눌러봤는데 입력이 안 된다? 낭패를 그러니까 볼 너무 수밖에 당황스러울 없어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산기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시험장 그날까지 눌러주시는 것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볼펜은 왜 이게 이제 너무 얇으면 평상시엔 안 그러는데 실기시험장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파이면서 아름답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채점자 교수님들께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글씨가 좀 예뻤으면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게 어깨에 힘을 빼고 굵은 볼펜으로 준비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또 네네. 커뮤니티를 또 보니까 실기 답을 적을 때 아니 가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도 댓글이 뭐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네네. 분분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단위 기호에 대해서는요, 약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KVA다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의 약어인데, 내가 이제 원어대로 킬로볼트 암페어를 영어 또는 한글로 썼어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어로 KVA라고 쓰는 건데 그 KVA가 킬로볼트 암페어를 대체한 말이니까요. 약어를 쓰든 원어 플레임을 쓰던 간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괄호를 넣든 안 넣든 인정이 되는.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가 단위 기호임을 한번 명기를 해놓고 중간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정갈하게 단위 기호는 이것이 단위 기호입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해드림으로써 업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점자나 본인을 위해서 단위의 그 대괄호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위의 괄호를 넣지 않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최대욱 교수님을 모시고 전기기사 실기시험과 관련된 의외로도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교수님, 실기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하셔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기가 뭐니 영상도 있겠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제발.